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호가창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식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간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려고 할 때에 호가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가창은 매도 10호가와 매수 10호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호가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 물량을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상호간에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 매도 주문이 성립이 되면 체결이 되면서 주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매도와 매수의 각 호가마다 쌓인 물량의 배열과 매도 총수량 또는 매수 총수량의 비율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가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수 호가의 총수량이 매도 호가의 총수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야 하겠죠? 맞나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거래해보면 매수 총수량이 매도 총수량보다 많은 호가창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호가창의 여러가지 상황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하TI라는 종목인데요. 대하TI라는 종목을 보시면 호가 배열이 매도 총수량이 매수 총수량보다 많죠. 자, 이렇게 매도 총수량이 많으면 주가는 원래 하락해야 정상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백광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가창 비율이 매도 총수량보다 매수 총수량이 많죠. 자, 그런데 주가는 매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죠. 자,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대하TI로 다시 돌아와서요. 대하TI의 매도 총수량을 보면 매수 총수량보다 많죠. 그런데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총수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한 주식 보유자들이 본인의 주식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매도 물량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수자들은 주가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되는데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위쪽에 한호가 위쪽에 사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도 우위이지만 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반대로 백광소재를 한번 볼게요. 자, 백광소재를 보시면 매도 총수량이 매수 총수량보다 적죠. 매수 총수량이 많은데도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반대의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매수 총수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 주식시장의 현상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은 주식을 좀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아래쪽에다 매수를 걸게 되고요. 자, 매도를 하고자 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손실난 구간에서 높게 팔아야 되는데 매도의 호가의 물량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보다 적을 경우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의 심리로 인해서 호가가 많이 쌓여있는 매수 호가에다가 시장가로 매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을 하질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총수량이 많으면 매수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호가창에서의 매도 총수량과 매수 총수량을 보실 때에 많은 쪽으로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총수량의 비율이 많은 쪽으로 주가는 움직인다. 자, 매도 총수량이 많으면은 매도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겠죠. 자, 매수 총수량이 많으면 매수 쪽으로 움직인다. 하락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시장에서의 호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실제로 장중에 호가창이 움직이는 모양들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온 피플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호가창 비율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매도 총수량이 매수 총수량보다 많은 이런 호가창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호가창의 총수량의 비율도 잘 보셔야 돼요. 비율이 2배인지, 3배인지, 4배인지, 5배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종목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등락을 하는 비율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에 윗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조정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는 호가 비율이 매도 총수량이 많고 매수 총수량이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엇비슷해지는, 저는 이제 그걸 공방 호가창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보이시나요? 순간적으로 매도 총수량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 공방 호가창으로 변했죠. 매수 총수량이 좀 많아졌다가 매도 총수량이 좀 많아졌다가 계속 공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걸 저는 공방 호가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방 호가에서 다시 호가 배열을 정리를 하고 매도 총수량이 매수 총수량보다 많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공방 호가창에서 매수 총수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매도 총수량이 줄어들면은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호가창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공방 호가창에서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일봉과 분봉과 장기 분봉과 단기 분봉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어디에 매물대가 있는지 분봉상 그리고 매물대를 뚫어냈는지 지지와 저항 라인을 뚫고서 지지를 받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지지와 저항 라인을 뚫지를 못하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는 것인지 등등을 판단을 하면서 이 종목을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상승의 에너지를 뿜어내려고 하는 이 호가 비율을 만들 때, 즉 매도 총수량이 매수 총수량보다 많아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빠르게 매수를 해서 호가가 제가 말씀드린 공방 호가로 바뀌려고 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그런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 호가창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캘핑 매매보다는 일봉과 분봉상의 타점을 잡아서 단타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지, 저는 호가창만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스캘핑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도 보시면은 호가 배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매도 총수량이 훨씬 많아졌죠?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짧게라도 상승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져요. 한 이 정도까지라도 정고점 부근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스캘퍼들은 이곳에서 매수를 해서요. 이 짧은 구간 10%, 11%대에서 뭐 한 13%대까지 아니면 12% 초반대까지 1%, 2% 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매매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시면 지금 순간적으로 호가창 배열이 또 바뀌었죠. 자, 그러면 스캘퍼들은 여기서 짧게 손절을 칩니다. 마이너스 뭐 수수료 포함해서 0.5%, 0.6% 아니면 수수료만
손해가 나는 0.3% 본전가에서 매도를 빠르게 합니다. 네, 그게 스캘핑 매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부분 하락 호가창 배열이라고 말하는 매수 총 수량이 많고 매도 총 수량이 적은 호가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은 마니커 FNG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정말 끝없이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자, 분봉상 보시면 계속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저가 부분 밑으로 11,300원, 11,250원, 11,200원에 그리고 11,150원에 많은 매수 물량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매수 물량을 보고서 개인들은 이 저점은 깨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매수 물량이 있는데 여기가 깨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런 호가 비율을 만들어 놓는 경우 대부분 이 물량들을 다 먹으면서요,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에 이렇게 많은 매수 총수량이 있고 매도 물량에 이렇게 별로 많지 않은 매도 총수량의 비율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는 대부분 이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도 총수량보다 매수 총수량이 많은 이런 비율이 만들어질 때는 주가는 저점을 이탈을 해서 더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호가 비율에서 단타를 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매수 대기 물량이 많으니까 이 저점은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11,400원, 11,350원에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저점을 이탈해서 손절이 나갈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호가 비율일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타 매매는. 단, 일봉상 내가 생각하는 지지저항 라인이 있는데 그 자리에 왔다. 그러면 매수해도 됩니다. 1차 매수를 가정을 하고요. 뭐 그 다음 지지저항 라인을 뭐 이런 구간으로 잡았다. 그럼 여기서 2차 매수 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봉상 나는 지지저항 라인을 잡고서 분봉상 이 종목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호가 비율을 따지고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내 포지션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호가 비율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단기 단타 매매를 할 때 호가창만 보고서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봉을 보고서 내 포지션을 잡고 아, 이 구간은 내가 생각하는 지지저항 라인이냐, 2차 매수 구간에서는 나는 이 구간을 저항 라인으로 잡고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봉상 들어오셔서 차트를 보고 매수 대기를 해서 1차 매수, 더 호가가 하락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2차 지지저항 라인이 왔을 때 2차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서 호가창을 보고서 매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 단기 단타, 거의 스캘핑에 가까운 매매를 할 때는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ESV라는 종목이 이렇게 아침 시초가 이후에 바로 급락을 한 이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호가 배열은 이렇게 매도 총 비율보다 매수 총 비율이 많은 상태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가창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 총수량이 많고 매수 총수량이 적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모든 종목이, 모든 호가창이 꼭 매도 총수량이 많아야지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또 어떤 재료나 뉴스에 의해서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 총수량이 매수 총수량보다 적어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 일률적으로 호가창이 꼭 매도 총수량이 많고
매수 총수량이 적어야지만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현재도 호가 비율을 보시면 매수 총수량보다 매도 총수량이 적죠?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호가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매매 경험으로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정률화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계속 상승하죠? 그렇지만 호가창 비율은 전혀 일반적인 패턴과 맞지 않죠? 이렇게 모든 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호가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일제지의 모습인데요. 자, 국일제지 호가 배열을 보시면 일단 매도 호가 총잔량이 매수 호가 총잔량보다 많죠. 자, 이럴 때 보통 상승 호가창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매도 호가 총잔량의 매도 물량들 배열 상태를 보시면 각 호가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호가 배열이 정리가 된 게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매수 호가 잔량의 호가 배열을 보시면 자, 매수 호가의 배열 또한 눈에 띄게 확 드러나는 그런 매수 호가 총잔량이 튀는 거래량은 없죠. 자, 5,710원에 약간의 매수 물량이 많은 게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5,710원에 1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박혀 있다거나 5,700원에 2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박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허매수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재수 없는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력이 의도적으로 어떤 호가에 특정 지어서 물량을 쌓아놓게 되면 주가는 간혹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량을 재수 없는 물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매도 총 잔량이 많고 매수 총 잔량이 적은 상승하는 호가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매도 호가에 호가 배열이 촘촘하게 잘 박혀 있고 물량들이 또 매수 호가의 물량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이런 배열이 만들어졌을 때 호가 배열이 잘 정돈되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의 호가 배열이 지금은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되는 과정이지만 이런 저항 라인에서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돌파가 되기 직전에 이렇게 행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가 배열이 만들어졌다면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호가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호가 배열이 잘 만들어졌네요. 모양이 좋네요. 호가 배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실전 매매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돌파하기 직전에 이런 호가 배열을 만들어 놨을 때의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때는 돌파를 하려고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호가 배열이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진 호가 배열이 전고점 돌파 직전의 모양에 있다면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모양들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려야 호가창에 대한 이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미만이나 많게는 1%, 정말 많게는 2% 미만 정도의 스캘핑 매매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호가창만 보고서 매매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이 호가창만 보고서 매매하는 스캘퍼들은 정말 무지하게 많은 매매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그 감각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을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이시거나 중급자 레벨 정도에서 이 호가창만 보고서 매매로 수익 내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매매로 일봉에서 지지저항 라인을 잡아서 분봉상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고 누적 수익이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된 이후에 나중에 호가창만 보고서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찾아내시고 분봉상 타점을 잡아서 물론 호가창을 보조적인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서 타점을 잡는데 도움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거부터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호가창 매매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벨로 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의 매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